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꼭 필요한 식단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수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고 활력 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음식과 영양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먼저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면역 기능과 회복력, 그리고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식단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콩류, 생선, 살코기, 달걀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적절히 더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할 때 과도한 기름진 고기 위주로만 섭취한다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만성염증을 줄이는 항염식품이 필요합니다. 만성염증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꾸준히 항염식품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같은 견과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공급해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곡물도 정제된 흰쌀이나 흰밀가루 대신 현미나 귀리처럼 덜 가공된 전곡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당이나 정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음식에 노출되면 체지방 증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단순히 좋은 것을 더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로운 것을 줄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녹차 추출물이 있습니다. 홍삼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 소화와 면역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녹차 추출물은 카테킨이라는 성분 덕분에 항산화와 체지방 감소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죠. 이런 제품들은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쉬워 많은 분들이 이미 섭취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항노화 신소재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롤리틴어라는 성분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인데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켜 세포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스퍼미딘은 발효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세포 자가 포식을 촉진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구된 커큐민이나 레스베라트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항염, 항산화, 그리고 면역 조절 효과가 보고되면서 꾸준히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신소재가 실제로 사람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준다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포 실험이나 동물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연구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성분이 좋다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근거 수준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연구와 더불어 생활 속 디지털 기술까지 결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영양관리 서비스, 그리고 생체 신호를 추적해 개인 맞춤형으로 식단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것이 실제로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것이죠. 이는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단 관리가 핵심이며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임상 연구를 통해 실제 효과가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이 토대가 되고
건강기능식품은 그 위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단과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에서 식단과 건강기능식품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 능력이 다르고 체내 대사 반응 역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전적 요인, 장내 미생물 구성, 생활 습관, 나이, 성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음식은 건강하다라는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핵심 결론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며 근육량 감소와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대사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영양 관리가 따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영양 상담과 데이터 기반 추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의 혈당, 혈압, 체성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인별 최적 식단을 찾아가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들어 제2의 유전체라고 불릴 만큼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종류와 균형은 면역력, 염증 수준,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고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은 만성질환 위험이 낮고 반대로 특정 균주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다양성이 부족하면 대사질환과 염증성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활용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맞춤형 영양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수, 수면 패턴, 활동량은 물론 혈당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식단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체내 반응을 데이터화하면 개인에게 최적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침에 특정 음식 조합을 먹었을 때 혈당이 크게 오르면 앱에서 그 조합을 줄이고 다른 대안을 제안해주는 방식이죠. 이는 기존의 일반적 권고 식단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앞으로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술이 단순히 예방 차원에 그치지 않고 치료와 재활에도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식단 관리, 고혈압 환자의 나트륨 섭취 조절, 암 환자의 영양 보조 설계 등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디지털 식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식단을 조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수분 섭취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탈수 위험이 높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뇌 기능에도 큰 영향을 주어 어지럼증, 혼돈 상태에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은 영양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외에도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염분이 과하지 않은 국물 요리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미량 영양소, 즉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이들은 뼈 건강과 신경 기능,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미량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특정 음식군을 의도적으로 챙겨 먹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 역시 과잉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상담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맞춤형 식단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장내 미생물 관리까지 연결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한 노화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볼 부분은 항노화 소재와 연구의 한계입니다.
앞서 식단과 맞춤형 영양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항노화 소재 연구와 그 한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항노화 연구는 오랫동안 과학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 사람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물질은 아직까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성분이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스퍼미딘, 그리고 우롤리틴어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항염, 항산화 효과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내 흡수율이 극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많은 양을 섭취해도 실제 혈액 속 농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인체 적용 시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되는지 불확실합니다. 연구자들은 나노기술이나 지질 기반 전달 시스템을 활용해 흡수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과 적포도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세포 실험에서는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일정하지 않고 복용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장기간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퍼미딘은 발효식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으로 세포 자가 포식을 촉진해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임상 근거입니다. 일부 역학 연구에서는 스퍼미딘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연관성일 뿐이며 아직까지는 가능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롤리틴 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분은 장내 미생물이 특정 폴리페놀을 대사하면서 생성되는 부산물인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세포 에너지 대사를 돕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이 물질을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롤리틴어가 많이 생성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항노화 물질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모델이나 세포 실험 수준에서 강한 효과가 보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불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실험 설계의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학적 특성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일 성분 하나만으로 노화를 늦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항노화 소재의 연구는 종종 과도한 기대와 상업적 마케팅에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어떤 성분이 연구실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면 곧바로 노화를 늦춘다,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와 대중의 인식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정보에 접근할 때 반드시 임상적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노화 소재에 대한 연구는 노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분자적 경로를 밝혀내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포식,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 등 노화와 직결된 과정들이 연구를 통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은 결국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항노화 전략을 개발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연구에서는 단일 성분보다는 복합 접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보충제 하나만으로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여러 성분의 조합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특정 항노화 소재의 병행이 단독 섭취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노화 소재의 연구와 한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건강기능성 식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젊어지는 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병행해 건강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실제로 노화를 늦추기 위해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은 무엇일까? 입니다.
앞에서 항노화 소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노화 지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일관되게 지목하는 요소는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단, 운동,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먼저 식단을 보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지적하는 핵심은 칼로리 조절입니다.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칼로리 섭취를 2030% 줄였을 때 수명과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과식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대표적인 장수 식단으로 꼽힙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올리브 오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그리고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인데요.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당뇨, 일부 암의 발병률이 낮고 평균 수명도 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식단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 채소, 두부, 해조류,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적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 밀도로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은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인슐린 감수성 향상, 뇌 기능 유지, 면역력 강화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의 근감 소증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유지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즉, 두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세포 회복과 호르몬 분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 같은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숙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분비되어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높이며 결국 세포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명상, 요가, 호흡 훈련,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정한 기적의 약보다는 일상 속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로 알려진 세계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 이들은 특별한 보충제나 기능성 식품보다는 일상적인 식단, 활동적인 생활, 긴밀한 공동체 관계, 그리고 안정된 생활 리듬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적 연구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결합되면 앞으로는 개인별로 최적화된 생활습관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백질 보충이 특히 필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혈당 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자, 장내 미생물, 생활 데이터를 종합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와 생활습관 관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충분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가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이나 항노화 소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연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형 관리가 더 정교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항노화 전략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 수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